안녕하세요. 유니스TV 시청자 여러분. 동네방네 화이팅 코너입니다. 동네방네 화이팅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40대 여성분이고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운 분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독하게 그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후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분, 다른 싱글맘들을 열심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계신 그런 사장님입니다. 청춘 꼬마 김밥 장아연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꼬마 김밥을 운영하고 있는 장아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일단 이 태극기 뭐예요? 이거 좀 유니폼에 태극기가 아니 이게 본부장님도 여기 태극기를 떡하니 붙여놓고 뭐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유니폼 처음 만들면서 어떤 이게 저희 이제 로고보다는 또 대한민국에서 제가 또 김밥집을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또 자랑스럽잖아요. 어떤 무거운 어깨 그리고 사실 없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 또 자랑스럽게 넣었습니다. 40대 싱글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대한민국 대표 김밥으로 세계로 나갈 야심이 너무 많은 그런 분이네요. 꿈은 사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열심히 불어나고 있는 진짜 꿈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열정적으로 꿈을 꾸면. 근데 처음에 김밥집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돈 없을 때는 큰애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소풍 가야 되는데 소풍 가면 이제 사진 촬영이 있어요. 그게 5만 원이에요. 근데 그 5만 원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 애들 안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되게 좀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살면 나중에 애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밥집을 시작했는데 홍천에 있다 보니까 홍천에는 이제 어떤 공장이든가 회사 뭐 이런 게 좀 적어요. 또 일하는 곳도 더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다른 지역 가가지고 김밥을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가가지고 기술 좀 전수해달라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어떤 금액을 드리고 배워왔는데 돈을 들이고 배웠어요? 그렇죠. 돈을 들고 배웠는데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막상 내가 배우면 그게 제 거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배웠다 해서 그게 또 맛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오픈했는데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버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서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고 애들은 둘이고 다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데 제가 또 집에서 놀 수 없는 거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매출이든가 아니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금액은 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5시 반쯤에 매장에 도착해서 세팅해서 그땐 계란을 계속 붙였어요. 계란 붙이고 처음에 제가 홍천에서 시작했을 때는 3만 원 팔고 이튿날에 제가 그거를 어린이날에 이제 락이나 통에다 엄청 많이 싸가지고 그걸 이제 무료 홍보해가지고 공원에 나갔거든요. 근데 현수막에다 뭐 무료 시식이라고 해서 애들 줄 쫙 세워놓고 이렇게 종이컵에다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마케팅인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죠. 그때는 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팔았으면 진짜 이거 오늘 쏘쏘하게 들어올 건데 막 이런 이렇게 약간 예. 지금 홍천읍에서 시작을 하셔서 네. 하루에 매출 3만 원의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5시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지금 그 가맹점이 30개 있는 큰 사업체 35개입니다. 35개 가맹점의 사장님이신데 네. 그 애시당초 김밥집이 이렇게 커지고 돈을 좀 벌면 어떻게 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건 또 다른 결심이잖아요. 그 이제 홍천에서 시작해가지고 홍천에서 이제 워낙 이게 장소 자리가 너무 이제 딱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읍이다 보니까. 근데 원주에서도 주문 들어오고 춘천에서도 들어오고 막 이런 여러 이제 타 지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너무 신이 났어. 신났죠. 아 이거는 분명히 될 거다. 그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저는 좀 궁금하고 아이들이 엄마가 아침부터 나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사업할 때 힘들었던 점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돈이 없으면 애들도 안 보입니다, 사실. 아 돈이 없으면 아이가 안 보여요? 네,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고. 아 돈을 벌어야 애들이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 이제 항상 보면 애들이 먼저야라고 하지만 애들이 먼저라는 게 뭘까? 내가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 그냥 깨끗하게 뭐 옷 입히는 거, 양발 씻기, 밥 먹이는 거. 저는 그게 애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힘들죠, 사실. 혼자서 애들 4살, 6살짜리 애들 데리고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또 그 힘든 과정은 애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또 걔네 애들이 이제 지켜본 게 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근데 저도 사실 이제 홍천에 있으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장판 깔고 애들 와서 장판 밑에서 밥 먹이고 거기서 재우고 또 제가 9시에 집에 보내고 이런 과정이 많았는데 한때는 제가 홍천에서 이제 춘천으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이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왕따 당했죠. 그래서 막 애들이 이제 모래 애들한테 던지고 그때는 이제 아빠가 이제 이혼한 상태라서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뭐 놀림감도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 이틀에 한 번씩 씻기질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락방에서 살다 보니까 매장은 수도가 있는데 내장을 씻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딱 뒤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는 못 감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애들이 좀 보는 시선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큰애는 홍천 가고 싶다고 울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한 것도 있고 좀 열심히 살자고 해서 그때는 애들이 저를 되게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애들한테 약간 좀 그게 크게 관심도 못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가 독립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들이 양말도 7살 때 양말도 옷도 다 자기네들이 하고.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한테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엄마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죠. 애들이 그 일요일도 쉬는 날 없이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떤 이렇게 사랑도 많이 못 주고 다만 일요일날 딱 2시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일요일날 2시까지 해서 그 일요일날 판 거를 다 애들한테 쓰자.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 7만 원 팔았나? 6시부터 2시까지? 돈을 안 벌면 쓰지도 않는 거야. 네, 그래서 평일날은 우리가 이렇게 나글 거 재료랑 많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딱 7만 원 팔면 애들 데리고 2시부터 저녁까지는 그 돈 다 쓰고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그게 대한 조금 저에 대한 어떤 위로,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이제 감소시킨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큰 애든 작은 애든 저한테 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듣는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때가 고생한 보람 느끼는 것 같아. 13년 동안 사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농사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가 그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사글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걱정, 뭐 살아갈 걱정 이런 거 해서 사실 꼼짝달싹을 못 하겠다고 느끼시는 엄마들 한테 우리 또 장하연 대표님의 인생 얘기가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또 아이들이 그때는 좀 원망이 되더라도 더 독립적인 사람이 돼서 나중엔 또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또 이런 그 스토리도 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밖에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다음에 다른 싱글맘들 가맹 신청하시면 아주 그냥 최우선으로 지금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방향을 왜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13년 동안 해보면서 참 많은 역경과 되게 힘든 시간을 되게 많이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힘들지 않겠죠. 슬퍼.
생각요. 아, 갑자기 그 춘천 생각. 응. 춘천 생각나.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혼자서 해야 된다는 그게 모든 게 혼자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 누구도 안 도와줘. 아,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네. 그것도 또 애들 둘에 또 막 저희 친고모도 모시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풍이 와가지고 반 못 움직여. 근데 애들을 키워주면서 막 그 모든 게 나한테는 그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 진짜 이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그 현장에 빠져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된다 그런 느낌. 그거도 있고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하는 거 있어요. 텃세. 거기 그런. 이게 사장님은 지금 굉장히 험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아이들하고 고모님하고 이만큼 지고 있는데 나 혼자구나. 그런 느낌을 다른 싱글맘들한테는 그래도 옆에 한 사람은 도와준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도움 없이는 참 일어나긴 힘들어요. 다만 제가 좀 무식한 게 약이라고 사실 좀 무식하긴 하거든요. 재진 않아요. 재진 않고 그냥 되게 무식하게 앞으로 그냥 가는 것밖에 모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고비 그런 힘든 과정을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든가 약간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 13년 동안 겪어왔던 여러 경험을 단축시켜서 1년 안에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아니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네, 그걸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언니처럼 먼저 혼자 세상에 나온 언니처럼 네. 뭐 혼자 된 다음에도 보통 이런 사업을 할 용기를 잘 못 내요. 보통 뭐 식당에 접시를 닦는다거나 뭐 청소 일을 한다거나 아주 그러니까 좀 월급이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뭐 사업 가게를 시작하고 이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기를 그 좀 내도 괜찮다 살아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극단적인 이제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 때는 지금도 저도 현장에 내려가서 일하긴 하는데 인생 뭐 100년 사는가 뭐 200년 사나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도전 좀 도전하면서 어떤 그 성공과 어떤 근데 성공하다 보면 어떤 그 희열감 그냥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한 번 딱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 맛이 들려가지고 또 한 개 도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가 힘든데 그래도 옆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자기가 용기를 안 내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본인이 그 용기를 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네, 꼭 용기를 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도전하세요.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보는 것도 인생에 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사장님으로서 다른 프랜차이즈 보면 이 사장님하고 가맹점 사장님하고 뭔가 불화가 많잖아요. 맞죠. 가맹점 사장님 말고 전체 사장님으로서 다른 프랜차이즈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다 점주님들을 위해서 내가 매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김치도 보내와요. 막 생선 보내오고 또 점주님들 명절 때 되면 제가 사실 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과일 박스 들어오는 거 보면 아 이래서 조금 누구를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맛으로 사는구나 하고 더 느껴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맛을 알았고 네. 그다음에는 도와주는 맛을 또 아셨어요 지금. 맞아요. 도와주면 분명히 어떤 제가 뭐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다 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가맹점 여성 사장님들이 사업을 잘하세요? 그 시켜보면? 아 이게 그냥 시켜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할 때는 분명히 점주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열정이 있습니까? 진짜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진짜 힘들다. 근데 본인이 돈을 벌고 싶냐? 힘들어도 하고 싶다. 그럼 그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줘요. 근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저희는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그냥 오픈을 안 해줘요. 근데 진짜 원하면 내가 힘든데 내가 열심히 하고 싶고 열정이 있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장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맨 앞에 스크리닝을 굉장히 그 까다롭게 본인이랑 그 생각이 비슷한 분들만 또 모아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서로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어떤 본사에서 어떤 이익보다는 본인도 나도 벌고 지금은 내가 투자를 해주지만 2, 3년 후에는 그게 더 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봉사 안 해도 점주님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또 힘든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잡고 있어요. 아니 저는 우리 지금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귀에 쏙 들어온 게 어떻게 살아도 힘들다는 말씀이 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형태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세요. 대신 하나에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떤 나의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힘들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행복한 날이 있고, 또 애들한테도 되게 행복한 어떤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 오늘 장하연 대표 만나봤습니다. 청춘 꼬마 김밥.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 40대 여성분인데 지금 어깨에 태극기 딱 붙이고 대한민국 대표 김밥을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굉장히 독하게 지금 돈을 버신 후에는 지금 다른 여성분들 도와주시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오늘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장하연 대표가 살아온 길,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길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위안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